이번 영상에서는 IP 테이블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IP 테이블스의 개요입니다. 자, 리눅스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방해서 만든 운영체제다 보니까 초기에 리눅스가 등장했을 때부터 유닉스에서 쓰던 어떤 이제 다양한 유틸리티, 방화벽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가져다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TCP 래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터넷 데몬이라는 그 슈퍼 데몬이 있거든요. 그 슈퍼 데몬이 다양한 어떤 이제 서버 프로그램들을 관리를 하였는데 그거를 이제 제어하는 게 TCP 래퍼였습니다. etc host.allow라고 그다음에 etc host.deny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제어하는 이제 그런 형태였고요. 리눅스도 이제 그 응용 프레임 단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TCP 래퍼도 썼고요. 물론 뭐 TCP 래퍼가 지금도 쓰입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고 그 INET 지금 현재는 뭐 XINET죠. XINET라는 어떤 이제 그 데몬이 관련 데몬 이외에도 단독 데몬 뭐 SSH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이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TCP 래퍼라든지 아니면 리눅스 커널 1.0에서는 이제 BSD 유닉스에서 쓰던 뭐 IPFW라든지 2.0에서는 이제 IP4드 어드민의 약자인 뭐 IP FWADM 뭐 이런 거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링스 초기에는 뭐 링스 자체가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닉스를 갖다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리눅스가 이제 독자적으로 자체적 어떤 이제 방화벽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구성하기 시작한 게 커널 2.2 버전의 이제 IP 체인스라고 우리가 보통 아, 칭하고 있습니다. 일단 IP 체인스 같은 경우에는 이 IP 체인스가 이제 등장하던 시기를 보면 뭐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레드햇겔로 따지면 이제 레드햇 리눅스 6버전 계열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1990년대 말에 6버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뭐 센토스 6하고 좀 다릅니다. 센토스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보통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레드 리눅스는 완전히 이제 무료 버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입니다. 기업용 뭐 RHEL이라고 부르는 그 6버전, 7버전 뭐 렐웰 그러는데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6버전, 7버전 뭐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 시기에 90년대 말에는 레드S 6이라고 됐는데 이 시기에 이제 닷컴 열풍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열풍이란 게 뭐냐면 그 시기에 이제 갑자기 이제 서버 같은 거를 구축을 하고 뭐 홈페이지 같은 걸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리눅스의 사용도가 빈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사용됐던 게 이 IP 체인스입니다. IP 체인스. IP 체인스는 말 그대로 차단에 중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체인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사슬이거든요. 사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P 테이블스가 일종의 방화벽이 IP 체인스가 일종의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화벽을 기준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거쳐 나가는 이 세 개의 패킷을 이제 컨트롤하게끔 설계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이제 인풋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걸 아웃풋이라고 불렀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와서 나가는 걸 이제 포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로 들어와서 뭔가 이제 일종의 뭐 가공이 돼서 아니면 뭐 포트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나가는 것들 포워드라는 그 세 개의 사슬. 그러니까 이 IP 체인스 이 세 개의 부분을 이제 체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슬이죠.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상태였기 때문에 체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 자체가 물론 이제 세 개의 체인으로 구성됐다고 해서 이제 IP 체인스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90년대 말에 이제 리눅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뭐 서버로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IP 테이블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IP 체인스를 상당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화벽처럼 쓰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뭐 IP 공유기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IP 체인스를 이용해서 뭐 집에 저희 90년대 말에 저희 집이 두루넷이라는 케이블 모뎀을 썼거든요. 그 케이블 모뎀 들어온 거를 이제 리눅스 레드 리눅스 6.2 버전을 깔아서 거기에 이제 IP 체인스로 각방마다 이렇게
어, 유선으로 연결했던 사설 IP를 배분해서 뭐 그 NAT 관련된 거는 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포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포워드란 사설에서 정책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방어벽은 이제 인풋이라는 사설에다 정책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인풋에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아웃풋은 이제 이 방화벽이죠. 방화벽에서 이제 그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때 아웃풋에 등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P 체인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기에는 뭐 굉장히 단순하고도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능적으로 약간 이제 뭐 기능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커널 2.4 버전서부터는 이제 이 IP 테이블스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거의 뭐 아주 강력한 방화벽 시스템이 부침됐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현재 커널이 5점대로 넘어갔거든요. 2점대, 3점대, 4점대 지금 5점대 커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IP 테이블스가 리눅스의 기반의 이제 가장 강력한 방화벽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P 테이블스는 뭐냐면 왜 IP 테이블스냐면 이 IP 체인스가 사실은 이제 이 패킷을 막아주고 차단하는 이제 그런 방화벽 역할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포워드에서 인터넷을 공유하는 뭐 뒤에 설명드린 이제 NAT 기능을 했었지만 네, 기능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개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IP 체인스는 1층짜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IP 테이블스는 뭐 4층짜리, 5층짜리 여러 개 층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존의 IP 체인스가 하던 것들 이제 필터라는 테이블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워드에서 하는 건 뭐 NAT라든지 그 이외에도 맹글, 뭐 로, 그다음에 이제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시큐리티라는 그런 이제 테이블로 그러니까 1단짜리 구성을 이제 5단짜리로 확충해서 IP 테이블스 그리고 이제 그 깔려진 판을 테이블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네, IP 테이블스라고 호칭했다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IP 테이블스는요, 패킷 필터링 도구라고 제가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방화벽 구성에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NAT라는 거, 그러니까 뭐 공인 IP를 사설 IP를 바꾼다. 인터넷 공유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뭐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NAT인데 말 그대로 뭐 네트워크 주소를 이제 변경하는 이제 그런 형태죠. 뭐 이럴 때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는 이제 IP tables라는 명령어로 정책을 설정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OSI 뭐 참조 모델로 봤을 때는 2, 3, 4 계층에서 보통 정책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IP 테이블스는 패킷 필터링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커널 안에 있는 이제 넷필터라는 모듈이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커널 단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선호할 만한 차단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조금 앞단에서 최앞단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넷필터는 리눅스가 제공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패킷 필터링 하는 거 도구 위에 이제 맹글링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맹글링은 뭐 일종의 뭐 튜닝, 맹글 테이블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네트워크 스택에서 함수를 후킹한다라는 거죠. 뭐 중간에 이제 껴드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 패킷을 이제 어떻게 뭐 성능을 강화한다든지 뭐 안정성 높여준다든지 뭐 그런 기능, 그런 뭐 테이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맹글 테이블이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IP 테이블스는 패킷 필터에 대한 뭐 수행되는 함수를 뭐 덱스케이더 넷필터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지워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했더니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넷필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일단 관련 사이트는 뭐 넷필터.org입니다. 넷필터.org 가시면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어차피 www.넷필터.org 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IP 테이블스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넷필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라고 리눅스 2.4 커널 이후에 쭉 쓰인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IP 테이블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뭐 포스프레이트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자세하게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면 여기서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IP 테이블스의 구조에 대해서 추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P 테이블스는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 체인스의 사슬 구조로 그대로 승계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계층의 테이블로 돼서 IP 테이블스라고 이렇게 명명했다고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4계층이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제가 4계층이라고 해놨지만 지금 보면 이제 5계층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책에는 제가 소개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계층으로 늘어났는데 그 추가된 계층이 뭐냐면 시큐리티예요. 이 시큐리티는 어떤 그 테이블이냐면 이제 SE 리눅스 관련된 그런 이제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그냥 뭐 그 보여는 드릴게요. 사실은 뭐 수업 시간에 만약에 뭐 가서 대면 수업이나 할 때는 제가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계층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확장이 됐다라는 거, 시큐리티한 테이블은 약간 SE 리눅스라는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SE 리눅스. 자, 그래서 이 IP 테이블스라고 명명을 해놨는데 IP 체인스와 거의 유사한 사슬을 정책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들어온 패킷을 인풋이라는 걸로 컨트롤하고요. 나가는 걸 아웃풋 이걸 이제 그 파이어월 했을 때, 네. 그 다음에 들어와서 나가는 패킷들 예전에 주로 이제 SNAT는 이제 포워드라는 요 세 개의 어떤 이제 사슬로 컨트롤하던 게 IP 체인스였습니다. 자, 근데 IP 탭스도 요 기존에 했던 이런 이제 패킷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을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거를 기존에 이제 1층짜리 건물에서 그냥 다 하나에서 한 공간에서 했다라고 보면 이거를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대로 1층의 이름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로 따지면 이제 필터라고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터라는 테이블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NAT, 맹글, 로테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큐리티라는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현재는 5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뭐 간단하게 테이블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버전에 따라 최근 버전은 5개가 됐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부분 뭐 가상머신 지금 기반에 그러니까 버추얼박스 기반에 다 준비를 하셨죠. 버스박스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안 띄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IP 테이블은 이제 방화벽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만 설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더넷 어댑터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버추얼박스 상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그 외부 인터넷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0.2.15를 가지고 있는 그 NAT 네트워크 요 하나만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설정 가보면 지금 이제 제 화면 기준으로 센토스 78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하나로 기본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설정을 누르시면 센토스 78 제가 지금 부여한 이름에 대한 설정의 창이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눌러보시게 되면 어댑터가 이제 NAT라고 할당이 됩니다. 하나. 이 NAT가 그 말 그대로 이제 IP를 변경해서 나갈 때,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때 IP를 변경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버추얼박스에서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가상머신을 생성하고 설치하시게 되면 10.0.2.15라는 A 클래스의 사설 IP가 배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외부로만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방화벽을 실습을 하시려고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차단이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더넷 카드를 하나 더 장착을 하시는 형태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댑터 하시고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뭘 선택을 하시면 되냐면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더넷 카드가 2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호스트 전용 어댑터는 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도우랑 통신을 하기 위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버추얼박스가 192.168.56대역을 이제 추가적으로 할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호스트에 192.168.50.1번이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제 버추얼박스에 있는
가상 머신 상에 두 번째 랜 카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생성이 되면서 192.168.56점 101번, 102번 이런 식으로 56대역이 할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두 개를 잡아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 개를 잡아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를 쓰냐면 네, 요거를 한번 써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CentOS 7-D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E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D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에 보시면 하셔야 될 게 네트워크에 보면 이제 NAT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이더넷 카드에는 그 다음에 어댑터 2에는 이제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버추얼 버스 호스트 온리 어댑터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추가가 되어 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요 메인 화면에 네, 이렇게 두 개가 네,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댑터 1번은 이제 뭐 굳이 외부만 안 쓰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1번은 없애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하시면 되는데 뭐첫 번째 랜 카드를 이제 바꾸게 되면 외부로 안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뭐 버추얼박스 상에서 뭐 센토S라든지 다른 사이트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제가 왜 두 개로 하냐면 이 책에 보시면 이제 SNAT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SNAT는 저희가 쉽게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책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 NAT 정책, SNAT, DNAT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댑터 두 개를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네, 시작을 이렇게 누르셔야 이 영상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실습들을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부팅이 되죠. 죄송합니다. 지금 모니터가 제가 여러 개를 연결을 해놨더니 사실은 이제 큰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이 옆에 있는 아주 고해상도의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좀 네, 왔다 갔다 이렇게 영상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부팅이 됐으면 네, 목록이 없으니까 선택하시고 일단 뭐 저희는 뭐 루트로 오게 되는 거 아시죠? 루트 하시고요. 이렇게 CentOS 하겠습니다. 자, 부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더넷 카드를 한번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더넷 카드 네, 터미널 열기 하시고요. 네, 조금 네, 찌그러져서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인터페이스 컴피그나 최근에 뭐 IP-ADDR 쇼, IP-ADDR 뭐 쇼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인터페이스 컴 전통적으로 유닉스 갤프 쓰던 인터페이스 컴피그를 하시던지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인터페이스 컴피그가 보통 이제 오래 쓰신 분은 편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컴피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예, 다음과 같이 이더넷 카드 제가 이더넷 카드를 하필 또 바꿔놓은 거를 호출했네. 네네 네네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필 또 이거네. 죄송합니다. 예, 끌게요. 네, 죄송합니다. 하필 또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바꿔놓은 거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요거 M 한번 해볼게요. M.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D는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래도 뭐 네, 생각보다 제게 좀 느리진 않기 때문에 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름 이 영상 찍는다고 좀 빠른 걸로 네, 이렇게 바꿨는데 네, 뭔가 좀 많았네요 얘는. 네. 왜냐면 제가 이걸 이제 왜 이제 아까 그걸 안 했냐면 거기에 이더넷 카드를 제가 옛날 ETH 0번 1번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다른 걸로 얘만 호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컴피그 설마 얘도 돼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얘 안 돼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IP 뭐 ADD 아이고 뭐 IP ADDR 쇼뭐 아시겠죠? IP는 IP-A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난 뭐 그래도 인터페이스 컴피그가 편하다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컴피그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이더넷 카드에서 설정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뭐 에러는 네, 로컬 루트백 장치이고요. 뭐 버추얼 브릿지 이제 가상화 쓰게 되면 무조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버추얼 박스에서 기본적으로 이더넷 카드 두 개를 잡게 되면 EMP0 S3가 이제 하나 잡히고요. EMP0 S8이라고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랜 카드는 이제 10.0.2.15가 2.15가 할당이 됩니다. 이거는 뭐 설치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로 나가기 위한 이더넷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는 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딱 하나만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192.168.56.1번이 할당, 아니 101번이 할당이 100번부터 보통 101번부터 할당이 됩니다. 제가 이것 좀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7번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본인의 이제 그 IP랑 그다음에 영상 속에 있는 IP랑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거를 조금 네, 확인해 가면서 조금 이제 바꾸실 거는 이제 본인의 환경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IP 테이블스는요. IP 테이블스는 이제 그 IP 테이블스라는 명령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테이블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냐 안 지원되는 건 일단 맨 페이지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뭐 테이블 중에서도 이제 뭐 없던 게 있다든지 아니 뭐 있던 게 없어진다고 이런 것들은 버전에 따라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그 맨 페이지이기 때문에 맨 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AN 이렇게 IP 테이블 해볼게요. 자, 근데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매뉴얼이 나오죠. 예, 그러시면 이제 쭉 내보면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시간 관계다 시큐리티하고 칠게요. 시큐리티를 하게 되면 이거 보세요. 이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나와 보인다. 테이블이라는 섹션이 이렇게 있고요. 테이블을 지정할 때는 뭐 이따 제가 사용법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여기 보면 테이블스에 보면 there are current 5 independent table 있죠. 5개의 독립적인 테이블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4개만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SNS가 그 등장한 이후에 이제 테이블들이 변경되거나 뭐 체인들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7버전에서는 일단은 이제 5개의 테이블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필터라는 테이블 간단하게 보면 인풋, 아웃풋, 포워드 3개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건 이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NAT는 이제 프리라우팅 포스트 아웃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주소를 변경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맹글 테이블은 네, 성능을 개선할 때 네,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 테이블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IP 테이블스가 그 패킷들을 이제 추적을 하거든요. 이 로라는 뜻 자체가 뭐 원시에 뭐 그러니까 읽지 않은 날것에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로 테이블을 이제 원시 테이블이다 뭐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 테이블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로 테이블을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풋에다 하면 되거든요. 차단할 때. 자, 근데 이제 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패킷을 이제 그러니까 인풋은 기본적으로 패킷을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컨트랙이라는 그런 이제 그 모듈이 있거든요. 그 모듈이 이제 추적할 때 쓰는 거고 로 테이블은 이제 그런 경우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앞단에서 드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따가 이미지를 제가 긁어왔습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그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추가된 형태가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이 시큐리티는 이제 MAC라고 되어 있죠. MAC가 이제 뭐 맨더터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보통 이제 전통적인 구조를 덱 구조라고 부릅니다. DAC냐 뭐 MAC냐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덱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유닉스의 보안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루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루트가 뭐 파일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면 그 권한을 기본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생성한 파일이나 프로세스는 그냥 일반 사용자고요. 루트가 생성한 파일이나 프로세서는 루트거든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뭐 결함이나 발생하거나 그거에 대한 이제 발생된 어떤 결과들 보통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형태가
대구조입니다. 디스크리넌 처리 메소드 형태고 이 MAC라고 부르는 이제 맨더터리.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대구조는 임의적 접근 제어라고 부르고요. 맥구조, 맨더터리 액세스 컨트롤은요, 강제적 접근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중간에 다른 제3자가 프로세서나 어떤 이제 뭐 객체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맥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리눅스 상에서 이제 구현한 게 그러니까 보안 모듈로 구현한 게 이제 SELinux입니다. 그러니까 이 SELinux가 이제 뭐 보편적으로 사용돼. 원래 SELinux가 이제 뭐 역사를 보면 뭐 NSA나 뭐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페도라 코어의 그 레디안 리눅스 계열인 페도라 코어에 탑재가 돼서 레디안 리눅스 계열만 쓰였는데 뭐 최근에 뭐 우분투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뭐 IPTabs야 뭐 우분투에서도 지금 뭐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SNS의 사용 빈도가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큐리티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전 본 영상에서는 저희는 그 필터 테이블하고 NAT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맹글이 뭔지, 뭐 시큐리티가 뭔지 이거는까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NAT까지는 잘 아셔야 되는 게 뭐 리눅스 관련 국내 시험 중에 리눅스 마스터가 있거든요. 리눅스 마스터도 일단은 NAT까지만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전문적으로 만약에 이제 IPTabs를 공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IPTabs도 거의 책 한 권 나옵니다. 워낙 뭐 룰들도 복잡하고 뭐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영상에서는 일단 NAT만까지만 하고 간단하게 시큐리티가 어떻게 쓰는 건지 정도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개의 테이블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책에는 일단은 제가 뭐 SNS도 뭐 보통 꺼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필터 NAT 맹그 로테이블까지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SNS에 관련된 뭐 예제 같은 것도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의 테이블이라는 거 그리고 자세한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맨 페이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럼 사용법도 여기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뭐 더 깊이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맨 페이지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